네, 다른 분들은 이 차의 장점을 멋진 디자인, 날렵한 스타일링 뭐 이런 걸로 꼽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넓은 실내 공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던 폭스바겐 아테온이 드디어 국내시장에 출시됐습니다. 이미 좀 알려진 차니까 먼저 가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전체 아테온의 중간 트림에 해당하는 엘레강스 라인이 들어왔는데요, 프리미엄과 프레스티지 두 가지로 출시됐고 각각 약 5,200만원과 5,700만원에 출시됐습니다. 이 500만원 차이 안에는 실내 인테리어 장식, 스티어링 휠 열선,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동식 파워 트렁크와 트렁크 이지 오픈, 펑처 수리킷, 그리고 10개의 스피커로 구성된 브랜드 오디오가 포함됩니다. 벌써부터 1,000만원 할인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차를 사려고 했던 분들은 빨리 매장으로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테온은 파사트 GT와 동일한 MQB 플랫폼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덩치는 훨씬 큽니다. 길이가 4,862, 폭이 1,871, 높이가 1,427, 휠베이스는 2,840인데요 파사트 GT보다는 10cm 정도 길고 폭은 약 4cm가 넓습니다. 휠베이스는 5.5cm나 늘어났습니다. BMW 5 시리즈나 벤츠 E클래스보다는 1,000만원 정도 저렴하고, 아우디 A5, BMW 4 시리즈와 비슷한데 A5보다는 약 10cm, 4 시리즈보다는 20cm나 길게 나왔습니다. 물론 비교 대상이 독일 3사 프리미엄 브랜드이긴 하고 실내 디자인도 아테온이 좀 깨긴 합니다만 겉모습 디자인이 상당히 멋지게 나왔고 또 공간이 월등하게 넓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은 가격이라면 아테온이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후보가 될 것 같습니다. 아테온이 원래는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차의 원형은 스포트 쿠페 GT 컨셉트죠. 2015년 제네바 모터쇼에서 등장을 했는데요, 아테온을 보면 이 차가 컨셉트카 그대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스타일링은 거의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폭스바겐 디자이너들이 이 차를 디자인할 때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대장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고급스러워야 되고 또 넓어야 되고 요즘 유행하는 쿠페 스타일을 버무려서 또 스포티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막중한 임무가 있었던 거죠. 아무래도 파사트 차체를 활용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파사트와 똑같은 스펙의 휠을 넣고 디자인을 했는데 첫 결과물이 디자이너 분들이 봐도 이거 좀 너무 별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휠 사이즈와 뭐 타이어 폭 이런 것들을 확 키워서 또 보닛도 낮추고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멋진 모습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넓고 웅장해 보이면서도 고급스러운 효과를 내고 마치 그 아우디 R8처럼 그릴을 범퍼 바닥까지 이렇게 끌어내리면서 스포티함까지 챙기는 3마리 토끼를 다 잡게 됐습니다. 아우디는 싱글 프레임 그릴, 폭스바겐은 이거 뭐라 해야 될까요? 일단 저는 올인원 페이스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릴과 헤드램프가 이렇게 선으로 이어지는 디자인이 아테온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7년에 공개된 업 컨셉트에서 이게 처음 등장했는데요, 지금처럼 LED를 연결한 것은 아니고 슬슬 연결하려는 조짐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양산차에도 이 방법이 적용되기 시작하는데요, 처음 적용된 게 아마록 픽업 트럭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 얼굴을 디자인할 때 디자이너들이 엔지니어 분들과 아주 격하게 커뮤니케이션 했다고 합니다. 밑에 들어가는 LED는 주간주행등이고 안쪽에 들어가는 LED는 방향지시등 역할을 하는데요, 지금도 이런 방식이 많지 않고 낯선데 스포츠 쿠페 GT가 2015년쯤에 등장했으니까 그때는 얼마나 낯설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구현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확실히 반대가 있었을 것 같죠? 컨셉트카를 보시면 이 그릴 위에 있는 이 부분이 원래는 없었습니다. 요 띠처럼 생긴 거, 보행자 보호 관련 법규 때문에 이게 생긴 건데요, 차체의 맨 앞부분이 컨셉트카처럼 이렇게 철판으로 되어 있으면 보행자를
충격했을 때 상해 정도가 커지기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된 이 범퍼 부분을 앞으로 좀 더 당겨서 상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요소는 기아 K5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걸 소프트 노즈라고 부르기도 하죠. 아테오는 보닛이 정말 낮습니다. 이것도 보행자를 충돌했을 때 보닛이 솟아오르는 그 능동 보호 시스템 덕분에 이렇게 낮은 보닛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보닛이 좀 볼록하죠? 조개 껍데기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도 이거를 클램쉘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이 팬더 이쪽 부분이 컨셉트카에서는 다른 모양이었는데 이 부분이 양산형에 맞게 바뀌었습니다. 차가 운전자 중심이냐 아니면 뒷좌석 중심이냐를 확인할 때 기준 한 가지가 바로 지붕의 가장 높은 지점이 어디 있느냐, 그걸 보는 건데요, 아테오는 확실히 앞좌석 쪽에 있는 것 같죠? 근데 보닛도 은근히 짧고 트렁크도 상당히 짧은 형상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A7처럼 보닛도 은근히 길고 좀 날렵하게 그렇게 스포티를 외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실내 공간에 비례의 상당 부분을 할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 디자인의 특징이라고 하면 예리함, 날카로움 이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폭스바겐 디자이너가 따로 추천한 그 면의 아름다움은 바로 이 빛 받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앞펜더에서 뒤로 갈수록 면이 이렇게 볼륨을 형성하면서 변하는 게 보입니다. 특히 뒷펜더의 볼륨감을 강조를 하면서 두드러지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햇빛이 비치면 또 다른 면 변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숨겨진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문짝 아랫부분에 크롬 장식을 집어넣어서 차가 낮아 보이게 디자인했고 어김없이 로커 패널을 안쪽으로 말아넣는 형상을 구현했습니다. 그래야 펜더를 더 튀어나오게 할 수 있으니까요. 리어 램프에는 면 발광 LED가 쓰였습니다. 방향 지시등 역시 스르륵 들어오는 LED를 썼네요. 디퓨저를 따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머플러도 넓고 멋있는데 오른쪽은 아예 머플러가 없고 왼쪽만 매연이 밑으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테오는 패스트백이라서 트렁크가 아주 넓게 열립니다. 근데 트렁크 덮개를 넣을 데가 없어요. 기본 트렁크 용량은 563리터, 2열 시트를 접으면 1557리터까지 늘어나는데요, 563리터니까 소나타 같은 중형 세단 트렁크보다 살짝 넓거나 그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패스트백 스타일이라서 뒷유리가 같이 열리기 때문에 실용성은 훨씬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사트를 디자인했던 분들하고 아테온 디자인했던 분들하고 같은 분들이라고 하고, 아테온의 실내는 거의 파사트 GT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무 장식이 있던 곳이 약간 좀 사이버틱한 느낌으로 바뀐 게 전부인데요, 해외에서는 9.2인치 터치스크린이 추가가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파사트 GT와 동일한 8인치대 스크린이 적용이 됐습니다. 사실 터치보다는 이게 더 직관적이고 편하다는 생각입니다. 대시보드는 자잘한 기교를 최대한 많이 억제했습니다. 막 선이 여기저기 지나가고 막 복잡하고 이러면은 운전자가 좀 정신사나워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차분하게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아우디 Q7 그리고 아우디 A4 같은 그 한 집안 식구들이 이런 방식을 쓰죠. 근데 확실히 내부 소재들을 보면은 아우디와는 고급감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폭스바겐의 다른 차에서도 흔히 볼 수 있었던 그런 버튼들이고, 크롬으로 이렇게 예쁘게 마감돼 있던 아우디의 그 다이얼 같은 것들은 여기서는 볼 수가 없죠. 아테온이 확실히 좀 서민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에는 스크린을 그 대시보드 윗부분으로 이렇게 좀 올리는 추세잖아요. 아무래도 이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중요도가 날로 이렇게 커지면서 부각이 되는 이런 추세인데, 이 차는 비교적 최근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에어컨 송풍구 밑에 배치를 했습니다. 스포트 쿠페 GT가 디자인된 게 2015년 이전이니까 아무래도 그때는 스크린을 이렇게 상단에 배치하는 방식이 지금처럼 각광받기 전이었어서 이런 방식이 유지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곧 우리나라에도 출시되는 폭스바겐 투아렉처럼 최근에 디자인된 차들은 앞유리와 가깝게 이렇게 스크린을 놓고 터치 방식을 적극적으로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트는 두 가지의 자세를 기억하는 전동식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열선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운전석에는 특별히 허리 마사지 기능도 적용이 됐는데요, 사실 이게 뭐 인상적인 안마 실력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슬슬 이렇게 손바닥으로 밀어주는 듯한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뒷자리로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리 공간이 아주 넓습니다. 키가 175인 저의 몸에 앞좌석을 맞추면 다리 공간에 주먹 3개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넓은 공간을 보여줍니다. 가격이 1000만원이나 더 비싼 독일산 중형 세단에 비하면 한결 넓고 또 뒷좌석이 편한 게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하지만 큰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2열 시트 유리, 2열 좌석이 유리가 반밖에 열리지 않습니다. 이건 좀 아쉽죠. 사실은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창틀이 없는 프레임리스 도어잖아요. 그래서 유리창 전체를 문짝 안으로 넣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벤츠 CL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창문 구획을 나눠서 열리도록 했죠. 이 차가 훨씬 가격대가 낮은 차고 하기 때문에 쪽창으로 위안을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 아테오는 2리터 직렬 4기통 디젤 터보 엔진을 얹었습니다. 최고 출력은 190마력, 최대 토크는 40.8kgm이고 구동 방식은 전륜 구동, 변속기는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얹었습니다. 서스펜션 앞쪽은 맥퍼슨 스트럿, 뒤쪽은 멀티링크가 적용됐고 연료 탱크는 66리터, 복합 연비는 리터당 15km입니다. 최고 속도는 239km이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는 7.7초가 소요됩니다. LED 헤드램프가 전방을 밝히고 앞좌석 열선 및 통풍 그리고 마사지 기능이 적용됐고 스티어링 휠 열선,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장치가 적용됐습니다. 긴급 제동 시스템은 물론 보행자 모니터링과 액티브 보닛이 적용됐습니다. 트래픽 잼 어시스트와 사각지대 모니터링까지 빼놓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폭스바겐 아테온을 만나봤는데요. 멋진 디자인,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넓은 공간, 넓게 열리는 트렁크,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정말 대박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같은 가격이라면은 독일산 프리미엄 세단보다 훨씬 더 큰 공간을 누릴 수가 있죠. 게다가 지금 기본 가격에서 1000만원이나 할인한다는 것도 상당히 큰 메리트예요. 그러니까 4000만원 중반대에 폭스바겐의 플래그십 아테온을 살 수 있다는 거, 이 차를 타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인 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만간에 아테온을 같이 타보면서 많은 부분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랩 신동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